제 입으로 장점과 단점을 예. 말했을 때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또 거짓말을 더 보탤 수도 있고 하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예, 이런 거 왜 물어볼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취준생 관점에서는 네. 자연인으로서 나라는 사람을 얼만큼 알고 싶어 할까를 묻는 거다라고 네. 착각을 하는데 취업 채용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이 직무에 얼만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로 장단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면접관이 이렇게 던져놓은 그 덫에 걸려서 단점을 아주 신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기업에서 관점, 우리 직무, 이 기업에 얼만큼 맞는 장점 또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기업들 자소서에서 그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하는 항목이 뭐 자주 등장하는데 보통 어떻게 좀 출제가 됩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자소서에서는 장단점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면접에서는 여전히 장단점을 묻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소서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몇 군데가 안 돼요. 롯데그룹 여기서는 성격의 장단점 해가지고 800자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예. 문장도 길지도 않아요. 여기 질문할 때는 성격의 장단점 가로 열고 800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4급 같은 경우에도 장점 가로 열고 200자, 단점 가로 열고 200자 이렇게 요구하고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장단점 200자,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및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묻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글자 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크게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네. 면접에서는 또 어떻게 질문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면접에서는 좀 더 면접관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처음 그 화두를 던질 때 네.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점 또는 단점이 어떻습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답을 듣고 꼬리 질문으로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힘들었던 경험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듣고 나서 또 그래요. 그러면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하고요. 예. 장점을 물을 때도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묻고 나서 답을 듣고 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 근거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사례. 그렇죠. 네, 그렇게 묻고 맞아요. 그다음에 꼬리 질문으로 그러면 그 장점, 본인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우리 지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 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도 뱅쌤 얘기는 그래 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그 증명을 해봐라 예. 이런 부분이고 근데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거든요. 맞아요. 나의 단점을 말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이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자니 그냥 잘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얘기하자니 예. 나중에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예. 고민될 텐데 단점 답변 팁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팁을 드릴 때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가 면접관으로서 활동할 때 들었던 사례인데요.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제 단점은 성격이 다소 급하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빨리 해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종종 사소한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빼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가요? 그 두 분이 면접관이라면은 이 답변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 답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이걸 내가 보완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예. 네, MC 선이부터 해봐요. 아, 저요? 어려운 거 미루는 그런 좋은 애드립, 선배시네요. 예, 애드립 쪽이. 예.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예요. 저는 네. 이걸 보자마자 너무 이 단점을 좀 솔직하게 말을 하긴 해야겠지만 너무 단점을 좀 자기한테 안 보이게끔 아니, 네. 안 좋게끔 얘기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맞아요. 너무 조금 적나라하게 포장을 해야 대답하는 되는데 거죠. 예. 포장을 하지 못했다. 예. 예, 슬쩍 넘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김진지 아나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눈치가 빠르죠. 간첩으로는 급하다. 성격이 다소 급하다.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그래도 사람 중에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예. 미루지 않고 굉장히 신속성이 있고 즉각적으로 뭔가 명령이 하달됐을 때 바로 행할 수 있는 예.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건 장점이 되지 않겠냐.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예. 제가 빼먹는 사소한 것들은 예. 점점 더 보완해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마나 마무리를. 단점이지만 장점처럼도 보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요건 포장을 뭐 믿지는 하고 않겠지만. 예.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줄 때 문장의 구성을 가지고 조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고 나서 어떤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분석 및 반성을 통해서 네.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하고 일을 있다. 해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많이 조언을 줍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제 좋은 글의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런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이 단점을 보완한다면 앞에서 뭐 성격이 다소 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소한 것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언처럼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로 합니다. 빼먹지 않기 위해서. 예, 수첩 들고 다닌다. 자, 그럼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좋은가요? 어떤가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괜찮게 제가 보이죠? 뭐 그잭 웰치 회장이 쓴 책을 봤는데 그분은 예. 막 종이에다 그 휴지에다 그것도 쓴대요. 그래요? 말을 하길래 해서 야 저렇게 남겨야겠고 싶어. 예. 저도 약간 이제 이 친구랑 이런 단점이 좀 있어서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그 누적해가는 그 예. 기록하는 게 있어요. 아.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습니다. 그래서 한 거는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래도 물론 나이로 인한 어떤 퇴화 때문에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 예. 덤벙거림 때문에 좀 잊혀지는 거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좋은 방법이긴 나쁘지 하죠. 않은데? 예. 그럼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이 지원자가 CJ 제일제당의 재경 직무에 지원해서 파이낸스 어카운트 부분에 지원해서 이 답변을 했다면 어떨까? 야, 이거 한번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돈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이거 그렇지 않아. 사소한 그죠? 거는 용납이 되지 않고 그죠? 이론도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예. 부분인 건데 예. 이런 어떤 건 좀 치명적인 어떤 그렇죠.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거 네.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네. 기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에 맞아? 이 직무에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단점을 쓸지 말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일제당 재경 직무를 봐야 돼. 여기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뽑아왔죠. 제일제당의 재경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는 직무 역량을 뽑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네. 네. 예, qualification 이렇게 해놓고 네. 정확한 전문 지식과 대내외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 하고 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세법, 자금 운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네.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회사의 경영 활동을 보고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예. 또한 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외부 조직, 회계법인, 금융기관과의 유관 업무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이와 더불어 재경의 모든 일은 돈과 관련돼 있으므로 김승기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예. 부정을 용납하지 않은 정직함, 맞아요. 꼼꼼히 챙기는 성실함, 네.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성격이 다소 급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얘기했어. 네. 어때요? 사실 시간 관리 능력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미루지 않고 내가 빨리빨리 한다. 이거는 여기에 적합할 수 있지만 예. 두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꼼꼼히 챙기는 성실함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가 뭐 처음부터 나와서 제가 이거 횡령할 거예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이제 예. 뭐 이런 정직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모두가 알 수 있는 도덕적인 측면인데 네. 이 꼼꼼히 챙기는 성실함 같은 부분에서 아주 그냥 그렇죠. 유식하겠네요. 치명적이죠. 네. 이걸 이렇게 고쳐 나갔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수많은 지원자가 여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0대 1이 넘거든요. 130명이 달려들어서 나 뽑아주세요라고 달려드는데 네. 꼼꼼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다가 얘를 꼼꼼하게 만들려고 회사에서 신경 쓰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네.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이 정도 재경직무 쓸 친구면은 그런 말을 안 쓰겠죠. 해요. 쓰는 친구 있어요? 써요. 그래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스펙이 괜찮은데도. 이게 스펙이 괜찮고 한데 오.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이 친구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친구가 제1제당의 푸드 세일즈, 식품 영업을 지원했다. 네. 라고 했다면 이 답변은 어떨까요? 이런 단점이 있고 꼼꼼하지 못한 거 이걸 극복하기 위해 수첩을 쓰고 예. 하고 이런 단점을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푸드 세일즈. 푸드 세일즈 입장에서는 뭔가 세일즈 입장이니까 뭐 재경처럼 크게 뭐 리스크한 네. 느낌은 아니겠습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 세일즈 쪽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측면이 예. 어필될 수 있어서 네. 예. 크게 뭐 얘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빼먹지 그렇죠? 않고 꼼꼼한 사람이 훨씬 좋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영업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치명적이거나 주지 그렇지는 않는다.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것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예. 제1제당의 푸드세일즈 직무 역량을 보면 퀄리피케이션에서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분석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인데 식품 영업의 모든 업무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렇죠. 중요하다네요. 네. 그리고 설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력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거래처 영업 지표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근거 자료를 활용하고 예. 유리한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예. 어떤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상담 후에는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여 조직 성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게 단점으로서 치명적이지도 않고 빠른 실행력을 또 강조하고 있고 맞아, 맞아. 네. 하기 때문에 단점을 네. 얘기했지만 그닥 나쁘지 않은데 네. 어쨌든 추진력과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돌진한 듯한 그렇죠.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 얘기할 때는 이 기업에서 그리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예. 글을 이렇게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네. 그것은 합격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치명적일까? 이것을 먼저 판단하는.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재경직무 같은 경우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꼼꼼해서 예. 막 매번 막 금전 출납부 쓰고 예. 이 저기 뭐라고 해요? 가계부 쓰는 친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옆에 사람 되게 피곤해하고 피곤하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너무나 지나친 꼼꼼함을 좀 어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지나친 꼼꼼함 때문에 주변에서 피곤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예. 이건 그거 단점이 어때요?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 친구 괜찮은데 우리 피곤할 정도로 꼼꼼해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영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곳에 관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만나느라고 제 시간이 없어서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어놨던 금전 출납부를 보여주면 그죠? 아우, 그게 좋은 좋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푸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떤 빠른 실행력은 그렇지만 예. 이게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말할 때도 뭔가 좀 예. 차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예. 단점 될 수 맞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 치명적이지 않다. 예, 충분히 장점으로 그게 어허. 커버가 될 수 있는 된다. 거고 네. 영업할 때 보면 영업사원들도 말을 또박또박 차분히 논리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영업에서는 네. 조금 사람 간의 관계에 마음을 열게 만들고 나의 말을 듣게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강점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들 보면 유연성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영업을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직무를 한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뭐 저 디스하는 건가요? 예. 영업을 제가 직무를 한 7개 정도를 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저는 직무를 정말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네.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영업, 컨설팅, 신입사원 교육, 채용팀장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네. 다 제법 괜찮게 성과를 냈는데 영업에서는 정말 못했어요. 아, 우리 태우 쌤이 되게 막 활발한 것 같잖아요. 네. 낯가림 심해요. 그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고객한테 가서 그지. 맞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 부족함도 드러내주고 이래야지 맞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네. 친하게 맞아요. 다가오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후박해야 되는데 후박한 티를 좀 못 내시는 거. 예. 고연기가 어려우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영업을 할 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할 그래요.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데 얼마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 간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어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 단점을 답변할 때는 이 직무의 역량을 조금 파악해가지고 단점을 쓰면 좋겠다. 예, 그게 이렇게 보면 핵심이죠. 되겠죠? 이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방학 때나 아니면 대학 가서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 질문을 학생들이 해요. 강의하고 나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단점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단점으로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네. 어느 회사 지원할 겁니까? 어느 직무를 지원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이래요. 그럼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단점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하면 이 친구들이 표정이 벌써 탁 굳어요. 아, 저 강사 실력이 없나? 저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돌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점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는 기업과 직무가 결정이 돼야지 판단이 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예. 결국은 단점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단점은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고 나서 이거 극복해 나가는 과정 쓰면 된다. 그리고 극복해 나가고 나서 이제는 남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도 훨씬 더 극복을 잘해서 문제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단점의 경우에는 인재상 직무 역량 찾아서 또 평가 항목도 만들고 평가 항목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소재를 좀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소재를 선택해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장점도 알아봐야겠죠? 예. 네. 자. 장점 네. 답변도 좀 사례를 통해 알아봐야 될 텐데 네네네. 어찌 보면 이제 보니까 단점보다 더 어려운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태성 쌤의 말씀 들어보면 역시 뭐 지원 기업도 그렇고 직무와의 연관성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역시 그렇죠? 빠릅니다. 예, 예. 이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단계잖아요. 아, 그죠. 예, 서단계죠. 제가. 예. 장점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별로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장점을 얘기하면 되지라고 해서 내가 준비했던 내 강점들을 막 얘기하는데 예. 사례로 한번 알아볼게요. 저의 장점은 원칙을 준수하고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나왔네. 비록 제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네. 꼼꼼하고 세밀하게 2번, 3번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꼼꼼한 거는 저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해를 감수한다. 이건 약간 예. 좀 아, MSG로 손해. 좀 아. 예, 아. 그죠? 예. 예. 저도 이게 답변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판단 보류. 판단 보류.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기업 지원할 건데, 아. 어느 직무 지원할 건데, 네. 이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CJ 제일제당의 재무를 지원한 친구가 이 장점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장점으로서 제법 유효할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예. 얘기했던 재경 직무. 그렇죠. 재경 네. 직무를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서 꼼꼼히 챙기는 성실함, 뭐 부정을 용납하지 않은 정직함. 그렇지. 부정을 용납하지 않은 정직함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평가 항목에 오히려 플러스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제당의 푸드 세일즈 예. 여기를 지원했어.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석력 중요하다고 했어요. 빠른 실행력 중요하다고 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빠른 실행력 중요하다. 뭐 이 커뮤니케이션 이거하고 이 장점하고는 어디에서도 연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 훌륭해. 장점이 있네. 좋아. 그렇지만 나는 점수를 줄 수는 없겠는 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장점은 말했지만 장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점수는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면접에서는 점수를 받아야지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태영 쌤, 내가 장점이 원칙 준수와 꼼꼼한 거고 뭐 절제로 어떤 그 부정은 용납하지 못한 스타일인데 네. 이 친구는 푸드 세일즈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수정을 좀 시키시나요? 그렇죠. 어때요? 장점의 소재를 완전히 바꾸라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석적 해결 능력, 요거와 연관될 수 있는 그 소재 중에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나는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려, 뭐 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 특히 어르신과의 소통에서 나는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강점으로서 매우 유효한 그런 강점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장점도 단점도 그렇지만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기업은 안 보고 예. 어쨌든 어떤 기업이든 나는 나니까 자연인의 나로서의 어떤 장점 단점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자연인 거네요.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을 자원으로서 보고 이 자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네. 역할을 할 수 할수 있을까. 있을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다는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것을 단점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그리고 누구나 장점으로 보는 장점보다는 지원 기업 직무의 특성에 맞춰서 장점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대응 전략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대응 전략은 계속 강조합니다.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먼저 보세요. 네. 예, 내가 지원 기업을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하고 그래야지만 그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직무 역량을 가지고 면접관들은 평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그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장점, 단점을 선별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성격의 장단점 답변 완타치를 날려주시면요. 예, 예. 원타치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손흥민에게 스케이트를 신기지 말아라. 예, 손흥민 세계 최고 월드 클래스 축구 예. 선수 아닙니까? 예. 손흥민이 스케이트 잘 타겠습니까? 맞아요. 예,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잘 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잘 맞아요. 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나는 이렇게 축구를 잘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스케이팅 선수 우리 요즘에 그 쇼트트랙 쇼트? 어제 참 황대현 아시죠? 선수.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예. 황대현 선수. 대한민국이라고도 네. 얘기를 예, 하는데 예. 대한민국. 그쪽에서 내가 지원을 할 때 이 빙판 바닥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축구를 잘합니다. 공을 잘 다룹니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거는 먹히지 않을 거란 그죠.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럼 반대로 예, 스케이팅이 아니라 스케이팅 선수를 뽑지 않는 운동 선수를 축구 선수를 뽑는데 가서 나 스케이트 잘 탑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그 바닥에 어울리는 그것을 소재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